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도원입니다. 곽도원입니다. 아이 좋아라. 네, 저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죠. 엄청나게 늘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 매니아층이 한 3분 정도 계신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다. 라고 했더니 그 영상 댓글에 나도 매니아였는데 섭섭하다. 저도 매니아였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여러 명 있었다. 그래서 대충 세보니 저의 매니아층이 거의 10명에 육박하고 있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빅뉴스입니다. 이 곽도원 이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저의 매니아층이 10명을 달성했다는 부분 참으로 고무적인 상승률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을 올릴 거냐? 네가 또 시도 때시고 나왔는데 오늘 내용은요 또 저의 캐릭터상 이 니콜라스 시방세를 까는 내용입니다. 또 예상하셨겠지만 요새 잔치집에 너 왜 재뿌리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 내가 아니면 또 누가 올리겠냐 이거지. 또 제가 올리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올려야 된다 라는 생각. 왜냐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잘 보기 힘들거든. 저라도 올려야 되겠다. 좀 어쨌든 간에 올리든 말든 욕먹든 말든 저의 매니아층 10분이나 계시는데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니콜라스 시방세를 까는 거다 라는 내용이죠. 뭐냐면은 굉장히 심각하고 약간 깊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 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많이 불거지지 않았고 부각되지 않은 상태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마 이것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 뭐냐? 파이 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거 제가 해야죠. 그죠?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재단의 뭐랄까요? 공개적인 재단이 투명성의 측면에서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속성이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보안성도 있고요, 탈중앙성, 그 다음에 확장성, 투명성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서 투명성, 이 투명성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재단의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요? 요번에 어젠가요? 파이데이 때도 이 도메인 부분에 대한 발표라고 했을 때 누가 알았냐 이거죠.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이 파이데이 때 발표될 내용 중에 핵심이 이 도메인이었다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한 명도 예측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길이냐? 파이 재단이 가고 이 파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파이 재단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게 투명성의 측면에서 요게 맞는 부분이냐?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냐? 누가 던져주면 먹고 기다리고 엄마 새 언제 오냐? 우리는 아기 새, 엄마 새 빨리 와 시방새, 니콜라스 시방새 빨리 오세요. 우리는 시방새 새끼, 우리는 새끼들이잖아. 그럼 입만 벌리고 있어야 되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기간이라면, 날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명성이 없다. 재단의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재단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도메인이 나왔어. 그 다음에 재단이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을, 그러한 절차상의 로드맵, 운영상의 로드맵, 이런 것들이 뭐 나와 있냐. 백서 읽기라는 게 아닙니다. 백서의 그 로드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상의 로드맵이라는 부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업체에 있다 보니, 블록체인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당연히 그 외주들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체인 플랫폼을 만들 때, 블록체인과 연관된 뭐 그런 플랫폼을 구성할 때, 앱 구성을 할 때, 이제 그 의뢰자 분들께서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이 제안을 드려요. 예.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면 조금 유저들 생태계에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기능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조언도 드리고, 그것은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뭐 의뢰자 분들의 이제 마음이죠. 우린 이제 어쨌든 제작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거버넌스 시스템 같은 걸 좀 이제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이 뭐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보팅 시스템이죠. 투표. 유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만들기가 굉장히 쉽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유저 한 명당 하나의 투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포션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투표 권한의 힘이 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래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재단 측에서, 운영하는 재단 측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객관식으로 좀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이것은 뭐 어떤 재단의 어떤 판단이, 방향이 한 50% 들어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이거 아니면 요거 자산책, 이거 중에 근데 재단이 하고 싶은 것은 A야. 하지만 B라는 것을 두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A로 많이 가죠. 왜냐하면 다 살펴보고 해요, 그거를. 생태계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사례를 들어주면서 보이듯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주관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어떤 그냥 수십 개, 뭐 10개, 뭐 이렇게 어떤 리스트를 제공하고 선택하셔라. 어떤 방향이 좋을까? 뭐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A, B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 파이 재단 같은 경우는 파이 시스템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냐? 없죠. 요즘에는 그냥 레이어 2 확장성 프로젝트에서도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불신이 많이 쌓였죠. 토큰,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그런 어떤 기능들을 탑재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도 레이어 2 그런 단계에서 많이 탑재를 해요. 그런데 파이는 레이어 1이잖아요. 레이어 1. 레이어 1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현재 없어요. 유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차 1도 없다. 지금 파이 니콜라스 이 시방세는 현재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의사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뭐 물론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채팅방, 뭐 모드들을 통해서 뭐 알 수는 있겠죠. 하나 적극적으로 우리 유저들이, 결국엔 이 파이라는 생태계는 유저들의 힘으로 현재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 판단은 유저들이 버티고 있는 거다. 뭔가 따끈따끈한 소식들 오픈맨 이후에 뭐 없지만 결국 유저들의 충성심으로 지금 요만큼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나 파이 재단 같은 경우는 요번에 파이데이 때도 행태를 보니 깜짝 소식이야. 깜짝 이거는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말투고요. 어찌 보면은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도메인 룰 시스템 경쟁 붙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그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유저들은 어떻게 참여하냐라는 부분. 그리고 재단이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 운영 방식에 대한, 운영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막 발표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결국 그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들, 핵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은 뭐다? 비공개야, 비공개. 비공개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언제 돼? 이거는 언제 돼? 이거는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들게끔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가 될 수 있고 이슈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뭐가? 이 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예. 어떤 것도 어떤 레이어 1 플랫폼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냐 이거지. 굉장히 시장에서 기존 시장에서 중앙적이다. 엄청나게 중앙화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레이어 1 그런 프로젝트들도 거버넌스 시스템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파이 생태계 웹3 다오 뭐 예를 들면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이 블록체인 파이코인 이 부분에서 우리 유저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냐? 우리 유저들은 도와줬다. 한마디로 엄청난 지원, 서포트를 해줬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할 길이 있냐? 이 재단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거는 지금 차단돼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를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시장에서는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서요.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제한입니다. 파이 재단의 유동성 제한, 컨트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모른다. 잘 모른다. 결국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투명하게 나오지 않았냐? 블록체인상에 블록이 생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으로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온체인상으로 넘어오고 나서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뭐가 얼마만큼 어떤 시점에 우리 온체인상으로 넘어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재단이 투명하냐? 아니죠. 재단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뭐랄까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뭐 넓게 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바이낸스 많이 생각하시는데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도 이 토큰의 투명성에 대해서 재단의 투명성에 대해서 안 보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요. 뭐 법률 의견서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뭐 법률 의견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법무법인 뭐 해가지고 그냥 폼 하나 받으면 돼.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법률 의견서는. 근데 뭐 오디트 있고, 그죠? 뭐 보안 검사서, 보안 보고서라는 게 있어 또. 그것도 이제 제출을 하고요. 제 3회 업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베스팅 플랜을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베스팅 플랜. 제대로 된 거래소라면 베스팅 플랜. 그러니까 이건 거래소 좀 재량이기도 해요. 어떤 코인은 그냥 받아주기도 하고 지들 돈 벌라고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코인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베스팅 플랜 제공해봐 이렇게 하거든. 제 베스팅 플랜은 뭐예요? 락업 정책이에요. 락업 정책. 락업 정책. 락업 정책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단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로드맵의 일종의 스케줄.
락업이 어떻게 풀리냐, 재단 물량은 어떻게 풀리고 온체인 상으로는 어떻게 물량이 풀리는지, 지금 상황도 일종의 베스팅 플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온체인 상으로 넘어오기 전에 먼저 나면 이 숫자 노름, 이 숫자잖아, 다 숫자다, 숫자.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넘어오냐, 또 언제 넘어오냐라고 자 기간을 다 정하거든. 날짜를 정해요. 기간을 정하고 언제 풀린다. 그 다음에 다 풀리냐, 부분적으로 풀리냐, 순차적으로 풀리냐, 뭐 이런 것들. 재단의 코어팀 같은 경우는 유심히 봅니다. 재단팀 코어팀 그 물량, 지갑의 이동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도 핵심적으로 봐요. 뭐 유저의 물량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의 온체인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그 증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거래소에. 그런데 뭐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측이고 뭐 단 여러저러저러저러는 이유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뭐 모르는 거야.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시가총액 11위에 찍혔는데 뭐가 문제인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뭐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지금 물량을 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게 언제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는 거라는 부분.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되냐? 지 맘대로 막 숫자가 이동돼. 어떤 내용도 없이 막 숫자가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래요. 여전히 정체돼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다. 투명성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단이 물량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50-50예요. 그러나 50-50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된다? 너는 헌드릿을 바꾸려면 공개를 해야 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유저들은 몰라, 지금 상황이. 파이 유저들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 지금 시장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투명해야 돼. 블록체인이 무슨, 탈중앙화도 안 돼 있어. 존나 까볼까요? 니콜라스 이 시방새. 첫 번째, 중앙화야. 블록체인의 속성 중에 첫 번째, 탈중앙성이라고 보면은 탈중앙이냐? 중앙화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중앙화돼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안성. 자, 보안성은 그거는 지금 뭐 보안성은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성은 블록체인 하는 이유가 뭐야? 보안이 철저해서 그렇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방향은 모르는 거죠. 온체인상은 당연히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러나 왼쪽 이 온체인 그 전에 이 숫자의 어떤 그런 흐름들의 부분에서는 이 보안성이라는 것도 뭐 보통 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숫자 노름이다 보니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거거든. 온체인상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냥 앱상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들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누가? 코어팀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건드릴 뿐이에요. 안 건드릴 뿐이지 여러분들 아무개 특정인에게 코인을 한 100만 개를 쏴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한다? 어드민상에서 100만 개를 찍으면 돼. 플러스 100만 개. 아니면 그 숫자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지금 온체인상이 아닌 앱상에서의 그 숫자의 어떤 그런 구조가 다 맞물려 있어서 다 맞물려 있어서 자, 요게 어떤 인위적인 어떤 조작으로 하나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재단이 윤리적인 어떤 의식으로 안 할 뿐이야. 안 할 뿐이야. 그것은 언제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투명성을 제공하라예요. 투명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그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몇 년 전이었나요? 예, 이런 발표가 거기 백서상에도 나와 있었어요. 개선된 리바이즈된 그 화이트페이퍼를 보시면 그 물량의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온체인상이 아닌 부분에서 초과됐다고 했어요. 채굴량이 초과가 됐다. 로드맵상에 넘어갔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억 개가 총 발행량 1,000억 개, 이거와 온체인상의 1,000억 개, 이게 정확하게 맞물려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무한 발행도 가능한 거야. 이거는 신경 잘 안 씁니다. 물량이 얼마든 뭐든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그냥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든 여기로 넘어올 때, 지금 여기 넘어올 때 어떤 통제, 관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라도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 여기서 어떻게 도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백서에서도 물량이 초과가 됐다. 근데 그거 재단이 뭐 신경 씁니까? 요 온체인상의 물량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도 뭐 수경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 딱 1,000억 개. 요 오프라인 뭐라고 해야 돼? 앱상의 그 숫자들이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다 좋다 이거 보통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 보통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근데 결국에는 넘어올 때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재단이 유동량을 제한한다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결점이에요. 결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앙화돼 있다. 중앙화돼 있다. 그 다음에 보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뭐 있죠? 뭐 투명성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 확장성. 확장성에 대한 부분. 확장돼 있냐? 중앙화도 안 돼 있어. 보안성 부분에서는 앱상에서는 우리는 잘 몰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투명성 지금 앞서 언급된 부분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확장성은 다 문제야. 이 시방새 니콜라스, 이 시방새야. 너는 지금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니콜라스 시방새. 확장성은 지금 확장이 돼. 스마트 컨트랙 주소가 없어. 여러분들 토큰 컨트랙 주소가 없어. 어디 유동성 풀, 팬케이크 수압이라 유니 수압에 파이 쌍, 여러분들 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못 만들거든. 유저들이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어. 이 파이 생태계를 유저들이 뭔가 해볼 수가 없어. 일반 유저들은 아예 안 돼. 일반 유저들이 뭐 디파이 시장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지갑에 파이 지갑 주소를 넣고 토큰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뭔가 뭐 파이를 다른 어떤 뭐 저장 수단에 저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뭐 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접사 말씀드렸지만 파이코인은 포크가 안 돼. 그러니까 새끼 코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 이더리움 기반 무슨 코인들, 파이코인 기반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확장성, 뭘 확장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밖으로의 확장이 아니라 밖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무게를 늘리겠다는 지금 방향이에요. 지금 파이 니콜라스 시방새 방향은.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부분들 중앙화돼 있어. 보안성, 앱상의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돼. 그 다음에 온체인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점과 물량과 로드맵이 없어. 우리는 몰라 언제 넘어올지. 이런 부분. 그죠? 투명성, 뭐 거버넌스 시스템도 없어. 물량을 지들이 관리해. 그 다음에
어떤 운영 방식에 있어서보다 비공개야. 우리는 몰라. 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갑자기 뭐 도메인이 나와. 응? 뭐 이런 부분. 확장성. 다 막아놨어. 외부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 뭐 이런 어떤 메인넷. 이거를 지금까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총체적인 문제다 이거야. 총체적인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11위권 왜 유지하고 있냐? 존나 겁나 니콜라스는 지나친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저들이 충성심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 이거를 지금 자칫하면은 실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야. 지금 잘하지 못하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이 재단을 운영하고 뭐하고 갑자기 도메인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확장성. 이게 빅뉴스.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죠. 이거 뭘 믿고? 이 새끼들 어떻게 할 줄 알고? 코어팀이 어찌 할 줄 알고?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뭐 근본적인 그런 개선. 저는 그래도 개선을 하실 거라고 니콜라스 시방님께서 개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개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추상적인 이런 신앙,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멘트가 나온 것도 유저들이 알아야지.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언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은 이 블록체인과 전혀 맞지 않다. 중앙화 하려면 아예 중앙화로 가던가. 어줍잖게 웹3를 표방하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갖고 있죠. 희망은 지금 아직은 유저들이 믿음이 있다. 니콜라스에 대한 믿음 여전히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11위에 뭐 예를 들면 이 파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위치를 요즘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감사함 물론 100%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냥 우리가 감사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니콜라스가 사실은 더 우리들에게 감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니콜라스에게 감사를 해야 돼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로 니콜라스가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 감사함 속에 지금 진행 방향에 있어서 그 감상을 표출하는 방식이 맞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감사에 대한 보답이 맞냐라는 부분. 우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뭐를?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거든. 근데 니콜라스가 받은 그 고마움, 그 사랑, 그 사랑을 큰 사랑이죠. 큰 사랑을 잘 보듬어야 돼. 니콜라스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씨방새 돈 벌었다고 지금 뭐 우쭐하고 뭐시 한번 걸려 씨방새야. 생일빵 안 때려준 거 내가 세방 그릇 생일빵 그냥 씨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매니아 10분 매니아 지금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또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또 칭찬을 또 해주시는 분도 있겠죠. 10분 그분들 어쨌든 뭐 이런 영상을 누가 올리겠어. 다 싫어할 영상이야 이거는. 이런 영상은 결론적으로 인정 못 받아요.
올리잖아? 욕만 먹어. 왜 죄를 부리냐? 왜 죄를 부리냐? 그런데 안 하잖아. 다른 분들이 안 하잖아.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공론화가 돼야 돼. 예, 이런 부분이 막 커뮤니티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니콜라스도 아차 아차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표출할 길이 없잖아. 재단에 메일 보낸다고 그들이 신경이나 쓰나? 아니죠. 모두한테 얘기한다고 신경이 났어. 아니죠. 예?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좀 몰아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수단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왜? 파이재단은 의사 결정권이 유저에게 있지 않거든. 1도 없거든. 우리가 뭔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 그럼 뭐예요? 어떻게?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뭐 저라도 뭐 해야 되지 않나? 예? 어차피 나의 아웃사이더니까. 예? 뭐 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또 투명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힐링하시고요. 예, 저도 힐링할게요.